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테러한 2001년,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타납니다. 보코는 서양식 교육 또는 비이슬람 교육, 하람은 죄, 금기라는 뜻입니다.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다라는 말인데요. 이들은 나이지리아의 교육 시스템이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서구식 교육은 부패한 엘리트를 양성했을 뿐 자신들은 그 시스템에서 기회와 공정함을 보장받지 못했고 착취당했다고 보는 거죠. 서구의 교육은 이슬람 학문으로 중재되어야 한다는 세계관 아래 보코하람은 과학을 부정했고 민주주의 교육을 등집니다. 이들에게 서구 문명은 곧 신앙의 타락이었죠. 초기의 보코하람은 비교적 순한 맛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슬람 개혁 운동의 성격이 있었는데요. 나이지리아 북동부 출신의 이슬람학자 무함마드 유수프는 빈곤하고 직업이 없는 이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조직화해서 종교 세례를 덧입히고 사상 전사로 양육합니다. 이 조직은 유수프의 강경한 선동 아래 새를 키우면서 이슬람법, 즉 샤리아가 통치하는 자치 공동체 수립을 되뇌입니다. 교육이 주 메시지라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 신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생긴 탈레반 역시 이슬람 율법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슬람 교육의 수호를 목표로 합니다.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에게 서구의 교육이란 본인들의 정체성과 종교적 거룩을 뒤엎어버리는 위험한 파도였는지 모릅니다. 막아내야만 했고 부셔야 했던 거죠. 그러다 2009년에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팽창하던 보코하람은 2009년 나이지리아 정부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도화선이었죠. 당시 정부에서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보코하람 조직원들은 이걸 통제로 간주하고 거부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경찰의 체포, 시위,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예 군사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죠. 정부군은 보코하람의 발상지이자 본부가 있는 마이두구리 지역으로 진출해서 그 추종 세력이 모이는 모스크를 포위하고 보코하람의 리더 유수프의 체포를 시도합니다. 당시 무함마드 유수프의 추종자들은 체포를 저지하고자 그의 저택에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그는 그곳을 포격했고 유수프는 체포, 이후에 곧 사살되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유수프의 장인을 비롯해서 주요한 용의자들을 대중 앞에서 즉결 처형합니다. 보코하람의 입장에선 이성을 잃을 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양측은 앞뒤 없이 서로 들이받게 됩니다. 그렇게 2009년 7월 말 무렵 양측은 5일간 충돌했고 여기서 10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국지적인 충돌이야 있어왔죠. 보코하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2년에는 조직원 70명 정도가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왜 충돌했는가입니다. 정부와 보코하람이 서로 앙금을 쌓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오랜 시간, 그것도 아주 강경하게 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소리의 끝이 이슬람 국가 수립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들을 용인할 수 없었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종교 모임 정도가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보코하람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1999년 민주화된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그룹과 기독교 그룹에서 번갈아가면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정당들은 소위 로테이션 룰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죠. 나이지리아의 헌법 역시 세속 국가를 표방하고 있었고 정부는 남부의 기독교와 북부의 이슬람이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를 지향했는데 보코하람은 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은 당연히 기독교 그룹을 공격했고
무슬림이라도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이들, 또 세속주의에 물든 이슬람의 정치 권력층,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는 이슬람 성직자를 모두 배신자로 간주하면서 나 아닌 모두를 적으로 돌립니다. 실제로 2009년 보코하람의 반란 당시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은 북부 출신의 무슬림이었죠. 보코하람 스스로야 사회개혁 세력이자 평화적인 선교단체였겠지만 정부나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무력을 가진 위험한 자치 세력, 무도한 극단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들의 리더인 무함마드 유수프는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그야말로 요주의 인물이었죠. 결과적으로 2009년에 전면적인 충돌을 계기로 보코하람은 무장화에 들어가고 테러 조직이 됩니다. 무함마드 유수프가 처형된 이후 아부바카르 셰카우라는 인물이 새로운 리더에 올랐고 북부 카누리족 출신 전사들이 이 무장단체의 주를 이루게 되죠. 무력 행동이야 이전에도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테러단체라는 오피셜을 띄운 겁니다. 이후 보코하람의 시간은 반란과 게릴라로 점철됩니다. 2010년 교도소 습격으로 수감된 조직원들을 대거 탈옥시킨 사건, 경찰청 폭탄 테러, UN 건물 테러, 군인과 경찰관을 향한 지속적인 테러, 교회 테러, 카메룬 버스 테러, 그리고 2014년에는 학생들을 대규모로 납치해서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도시 치복의 한 여학교에서 학생 276명을 납치합니다. 많아야 15살이던 어린 학생들이었죠. 테러에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지어 어린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 그들의 생명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썼다는 점이 보코하람이 어떤 조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서구 교육에 대한 반감이든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이든 이들이 자행한 테러는 그 어떤 배경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해석해주기엔 아주 저열하고 폐륜적이죠. 보코하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도시들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에 그곳에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고 인접한 카메룬의 국경 마을에까지 침투하면서 보폭을 넓히죠. 보코하람의 세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국내의 분쟁 수준을 넘어 공공의 위협이 되자 국제사회도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여러 나라들에서 치복 여학생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일어났고 미국과 프랑스는 위성 추적을 통한 정보 지원, 그리고 인접 국가들과 협조해서 국경의 경계를 강화합니다. 나이지리아와 관계가 깊은 영국도 빠질 수 없었죠. 당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할 것을 천명하면서 오퍼레이션 투루스라는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실종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영국 공군의 정찰기가 파견됐고 나이지리아 북부 상공을 수주 동안 정찰한 결과 소녀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이 나이지리아 정부에 구출을 제안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에 소녀들을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외국 군대에 맡긴다는 것.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 대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주권과 체면, 국제사회의 개입이라는 민감한 요인들이 얽혔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야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안타깝게도 주권국가는 그러지 못했죠.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찰기에 소녀들이 발견됐다는 정보가 돌았다면 이미 인질들이 옮겨졌을 거라는 나름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코하람에 의한 치복 납치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납치 후 귀환한 80여 명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에 고통받고 있고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죠. 이 소녀들의 삶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이들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영국은 이 사건 이후로 나이지리아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극단주의에 맞설 역량을 키우고자 STTT라는 훈련팀을 직접 파견하면서 나이지리아 군의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죠. 또 2015년에는 보코하람을 경멸하기 위한 서아프리카 공세가 시작됩니다.
인접 국가인 차드와 니제르, 카메룬, 베냉, 나이지리아는 다국적 TF를 구성하고 보코하람이 점령한 수십 개의 도시들을 탈환하면서 칼리프 국가의 영토를 소멸시킵니다. 특히 이때 차드 군대의 지상 기동력이 빛을 발했죠. 물론 보코하람이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탈레반이 그랬고 IS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보코하람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독하게 보복을 이어가죠. 서아프리카 대공세에 초토화된 보코하람은 게릴라식으로 약탈과 납치, 테러를 이어가면서 나이지리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테러는 최근 1, 2년 사이에 다시 머리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나이지리아는 언제까지 보코하람에게 무고한 생명을 내줘야 할까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결국에 피를 남길 뿐이라면 뭔가 다른 대안이 적절히 더해져야 할 겁니다. 폭력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걸 해소해서 결국에는 극단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향해 봐야 하는 거죠.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의 원인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결국 무력만으로는 이어지는 테러와 폭력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칼과 씨앗을 함께 드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